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예. 부동산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시죠. 이게 잠깐만요. PPT가 안 나오는데. 예. 부동산은 주간 서울 아파트 동향입니다. 이게 안 돼서 아까 김도우 의원님 출발을 못해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15 대책 발표한 그 다음 주에도 역대 최고에서 0.5% 상승했잖아요. 네. 네,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 상승세가 꺾일지 네. 한풀 꺾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물도 같이 잠기면서 아마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게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9주 됐는데요. 6개로 보면 4.3% 올랐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고요. 문재인 정부 2.07에 비하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보면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30평형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5억 8천 하던 게 12억 6천, 119%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국민적 우려가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10.15 초강력 규제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 매물 잠김과 함께 청년, 서민의 꿈도 잠기고 전세가 상승하고 전세 월세화로 국민들 일상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는 또 공급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아졌어요. 네. 여당 내에서. 엊그제 고인철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최고 정책은 공급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급이 최고 정책이란 말에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근데 지금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했지만 계속 가격이 뛰는 이유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안 되고 특히 서울 도심 쪽의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도 나빠지고 하니까 국민들 공급 확대 목소리도 커지니까 여당 내에서도 약간 기류 변화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만들고 올해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랑 같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현재까지. 예.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지금 국토부가 공급 계획을 추가적인 공급 계획을 뭐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제가 공부한 거는 135만 호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입니까? 아니면 플러스 알파 추가 계획입니까? 135만 호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엊그제 이제 어제 장관님도 성수동인가요? 다녀오셨죠? 예, 예. 가져오셨는데 다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서울 주택 시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비 사업을 활성화가 키다는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도 어제 현장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예. 이런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게 관건이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건 대부분 현장 애로 해결, 패스트 트랙, 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시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초안 폐지라든지 용적률 상향 이런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는 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대표적인 게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죠. 앞서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조금 입장 변화가 있다가 또 신중론으로 돌아선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국회로 공을 넘기시는 같은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현장 사정은 국토부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 국민들이 정부에다 대고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국회로 공을 돌리면 어떻게 뭐 저희들이 장관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여당 정책위 의장 앉혀놓고 물어봐야 됩니까? 국정감사에서.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정이 없으면 여당 입장을 따라가야죠. 정부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서 현재 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거를 네, 그 법을 계속해서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국토부는 좀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네. 근데 또 다시 그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논의 단계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피력하기보다는 예, 예. 국회와 함께 공동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정부가 좀 생각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재초안이나 사업성 강화 조치는 민주당 정권 내에서는 절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초안 폐지는 민간주도 공급시장을 여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고 특히 강성지지층이 강남이나 상위계층에 특히가 집중된다. 이런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에서 절대 안 받아질 겁니다.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진보정부 한계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책으로 계속 선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을 더 힘들게 하고 있죠. PPT 보시죠. 지금 10.15 대책에도 여러 가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조합은 지위 양도 제한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이 사람은 그러면 조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합 간의 갈등만 커지는 겁니다. 사업이 지연되겠죠.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서울시에서 조사한 건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착공하기로 돼 있는 사업들 중에 한 30% 정도가 착공 지연 내지 사업 중단될 거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종욱 의원? 아, 예,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